이 버러지만도 못한 놈. 유신의 종말을 고했던 총소리. 그 총소리가 울려 퍼졌던 궁정동이 시민공원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뉴스 보셨죠? 호화스러운 안가의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저토록 비밀리에 행해야 했던 일들이 다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호화스러운 저 침대로부터 얼마나 지독한 명령이 하늘됐을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시민공원이 된다니 반갑고 또 공원이 다 된 다음에 꼭 가서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첫 곡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중에서 칵아이송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서울 개포일동의 이동원 학생, 광주 중흥일동의 문형태 학생,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박광우 씨, 서울 상계 7동의 김지원 씨, 서울 군자동의 임기창 씨 모두 잘 들으셨겠죠? 자, 고등학교 입학하면 최소한 5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FM 영화음악을 듣고 자면 3시간 30분밖에 못 잔단 말이에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를 포기할까요? 서울 잠원동의 최준영 학생. 글쎄요. 광명 하안동의 이은정 씨는 눈꺼풀끼리 키스를 하려고 해도 안간힘을 써서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를 포기하느니 저희 프로를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서울 잠원동 한신아파트의 이세영 학생, 세화여고 선생님들, 특히 박영웅 선생님과 친구 명자와 듣고 싶다고 하셨죠? 이 곡은 어떨까요? 대구 대신일동 원임정 씨가 친구 소영이와 그리고 대구 산격 4동의 이소영 씨가 친구 윤정 씨와 듣고 싶다고 한 곡, 영화 라밤바 중에서 We Belong Together입니다. 로스 로버스의 노래고요. We Belong Together, 영화 라밤바 중에서 로스 로버스의 노래였습니다. 저희 주소는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44819호입니다. 우편번호는 150-608이고요. FM 영화음악입니다. 신세대 펜시 크리아트. 넌 온통 크리아트구나. 그럼 문구용품은 기본이고 생활용품, 장식용품도 모두 크리아트야. 어쩜 이렇게 우리 느낌을 꼭 집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른 손이지. 신세대 펜시의 모든 것 크리아트. 여드름 박사들이 다 모였네. 여드름 치료엔 뭐가 제일이야? 끈기 있는 치료가 제일이야. 천만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제일이야. 아젤리아. 잠깐, 모두 다 맞아. 하지만 피부를 사랑하는 게 제일이야. 아참, 새로 나온 아젤리아가 있었지. 여드름 치료엔 피부를 사랑하는 아젤리아. 한국식.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대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라스트 모히칸.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떠나던 순간 운명처럼 음악은 흐르고 감동의 영화 라스트 모히칸. 이제 음악으로 만났어요. 폴리그램. 20살 축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테디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테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사명이 이어야 해. 얼큰한 해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29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세 여자의 이야기. 유리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세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에 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에 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Keep it for me. And I'll always be with you. I love you, Richard. I love you.
전주 금암일동 이현아 씨가 친구 자경 씨께 생일 선물로 띄운 곡 영화 라스트 콘서트의 테마 뮤직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이 영화 맨 마지막 장면 여러분도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백혈병으로 파멜라 빌로레지의 죽어가던 맨 마지막 모습, 그 슬픔 어린 눈빛도요. 이런 우수 그리고 고독에 찬 눈빛으로 팬들을 사로잡는 남자 배우 알파치노가 뛰어난 맹인 연기로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가 있죠. Scent of a Woman, 여인의 향기, 오늘 새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지난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남우주연상, 그리고 각본상을 수상했었죠. 또 3월 말에 있을 아카데미상에서는 최우수 작품, 감독, 각본, 그리고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있는 화제작입니다. 여인의 향기, Scent of a Woman은 한마디로 이제 막 세상을 보기 시작한 한 소년과 한때는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맹인인 한 중년 남자의 우정과 인생을 그린 영화입니다. 존슨 대통령을 보좌해서 영웅 대접까지 받은 적이 있는 퇴역장교 프랭크 슬레드, 알파치노는 성격은 아주 괴팍하지만 시적이고 철학적인 분위기를 갖춘 멋진 중년 남자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와 함께 뉴욕행 비행기를 탄 찰리, 크리스 오도웰은 하버드 대학을 목표로 하는 의리 있고 양심 바른 모범 학생이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맹인과의 여행. 그때부터 삶의 깊이가 다른 이 두 남자의 인생 공부가 시작됩니다. 프랭크는 맹인 특유의 높은 직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의 향기, 그러니까 향수 냄새만 맡고도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버리는 그의 직관력은 거의 초능력에 가깝죠. 찰리는 여유 있고 남을 즐겁게 하는 이런 프랭크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멋진 중년 남자의 뒤에 감춰진 고독과 죽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죠. 프랭크는 이미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뉴욕 여행은 그가 베푼 마지막 인생의 향연이었고요. 군복을 차려입고 방아쇠를 당기려는 프랭크. 찰리는 그를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프랭크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처럼 멋지게 탱고를 추고 스포츠카를 잘 모는 사람은 본 일이 없어요. 죽음을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부딪히는 두 사람. 이 과정에서 프랭크와 찰리는 서로를 알게 됩니다. 음악 듣고 계속하죠. 영화 여인의 향기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영화 여인의 향기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여인의 향기를 구상한 각본가 보 골드맨이 말합니다. 한 인간이 모순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졌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모순과 싸워나가야 한다. 세상에 적응하는 힘을 발견하자는 것. 영화 여인의 향기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영화는 작품성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도 크게 박수를 받은 것이 알파치노의 명연기입니다. 지난날은 화려했지만 사고로 시력을 상실하고 지금은 암흑의 세계를 살아야 하는 중년 남자. 알파치노는 이 중년 남자의 절망과 갈등을 거의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그는 특히 맹인 역할을 위해 실제 뉴욕의 맹인 협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또 교육을 받았다는데요. 영화 중에서 맹인인 그가 아름다운 여인과 탱고를 추는 장면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고 하죠. 찰리 역의 크리스 오도넬 역시 급부상하고 있는 신인 배우인데요. 영화 프라이드 그린 토메이토에서 있지의 오빠 버디가 바로 크리스 오도넬입니다. 또 감독 마틴 브레스트는 제작과 감독을 겸업하고 있는데요. 비버리 힐스 캅, 미드나잇 런 이런 영화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죠. 영화 센트 오브 워먼 중에서 탱고 음악 한 곡 듣죠. 포르나 까베자, 까베자를 위하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네, 영화 읽기의 새로운 법을 가르쳐주시는 영화평론가 정성희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저희가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퀴즈의 엽서를 뽑는 마지막 날이죠? 네. 정성희 씨가 뽑아주시죠.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궁금한데요. 영화 중간에 시나리오 작가가 사망을 당하죠. 네. 그리고 장례식이 벌어집니다. 예. 그 장례식, 야외 장례식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중간 부분에 로버트 할트만이 앉아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보이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일어나서 하객들이 차례로 악수를 하고 나갈 때 까만 옷을 입고 다소 뚱뚱하고 그러나 네. 영화 쪽을 향해 볼 듯 말 듯하며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 바로 로버트 할트만 감독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예. 영화를 영화 도서실에 기증하는 장면에 나왔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신부님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답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구에 사시는 이수진 씨하고 네. 대전에 사시는 남윤희 씨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 영화가 개봉을 못해서 이 게임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답자가 한 분이십니다. 이거 한 장이에요? 네. 이 많은 것들 중에서요? 네. 그 정답을 맞추신 분은 예. 꼭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장례식까지 맞히셨는데요. 예. 서울 중량구 면목 6동에 사시는 조혜진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 프로 애청자세요. 그러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조혜진 씨. 그 조혜진 씨는 아마 그 댁으로 그 작은 선물이 보내질 예정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얼마나 작은지. 자, 오늘은 어떤 영화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로버트 알트만 감독이 우리에게 그 칭찬받아 마땅하고 네. 이 FM 영화음악실의 그 거장 리스트에 올라 마땅한 감독이라면 클로드 르르슈는 지나치게 높이 평가받았고 또 비판받아 마땅한 감독입니다. 이 요즘의 얘기를 아름다운 드리면은 이야기를. 예, 맞습니다. 예. 이 얘기를 드리면은 아니 천하의 클로드 르르슈가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아연실색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한번 그 분노를 잠깐 참으시고 제 얘기를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한국에서는 이상하리만큼 평가받아온 영화나 감독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영화 팬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거나 또는 영화에 대해서 일정한 그 책들을 보거나 또는 연구를 한 후에 오히려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30년대 프랑스 영화 감독인 줄리앙 디비비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도 그저 상업영화 감독의 한 명인데 마치 이 감독의 망향이나 무도회의 수첩이 영화사상 남는 걸작처럼 이상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배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너는 그 무성영화 시대 때에 이어서 두 번째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같은 해에 스탠리 쿠브릭의 스파르타커스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수많은 영화사 책들은 스파르타커스와 벤허를 비교하면서 진짜 걸작과 열심히 만든 영화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예라고 벤허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11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영화가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황당무계한 표현 하느님 진정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단 말입니까? 라는 말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피서지에서 생긴 일은 우리의 올드 팬들에게 마치 영화상 걸작처럼 알려져 있지만 이 영화를 거듭 다시 보면서 얼마나 못받는 영화만을 거듭 확인할 뿐입니다. 또한 윌리엄 홀덴과 지니퍼 존스 주연의 모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사이비 누벨바그 영화 태양은 가득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말로 이 영화들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네.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평가가 생겨난 데는 일정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엉터리 평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는 일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이 평가는 예.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것입니다. 영화 정보가 부족하던 시절 일본으로부터 나온 자료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평가 기준과 작품들까지도 같이 수입해버린 것입니다. 네. 이것이 헐리우드 영화보다도 유럽 영화의 경우 편견과 잘못된 정보의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이제는 물론 유럽 공동체가 되기는 했지만은 여기서 보기에는 유럽이지만 유럽 통합 이전까지 이들은 모두 다른 역사와 다른 전통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일본의 서적들을 통해서 일본 영화 평론가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종합 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황당무계한 신화 중에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클로드 르르슈에 관한 평가와 그 작품들에 대한 해설입니다. 네. 클로드 르르슈에 대해서 우선 잠깐 살펴보면은요. 예. 이 친구는 그 1937년 10월 30일 파리생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으로 55세가 되는 셈이죠. 소년 시절부터 영화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카메라광이었습니다. 그 13살 때 중고 카메라를 사서 첫 번째 단편 영화를 찍었을 정도입니다. 13살 때요? 네. 그리고 60년의 데뷔작인 남자의 특성
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23살입니다. 그 후에 다시 단편 영화로 돌아가서 단편 영화만 400편 가까이 찍었습니다. 문제는 이 400편이 단편 실험 영화를 찍은 것이 아니라 그 광고 필름, 즉 CF를 찍은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프랑스 자동차 회사를 위해서 만든 그 엘콩듀, 그러니까 그녀는 운전한다라는 광고는 바르셀로나,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CF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클로드 르루시는 영화를 찍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발견해냈습니다. 즉 빨리 찍고 낮은 제작비로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죠? 그렇죠. 60년대 프랑스 영화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빠르게 영화 찍는 감독으로 손꼽혀 마땅할 것입니다. 클로드 르루시가 찍은 영화 중에서 영화를 물론 잘 찍었었던 작품으로 훌륭했었던 시기가 있기는 했습니다. 63년도에서 64년도까지가 그 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해에 만들었었던 두 편의 영화는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라무르 아베크 데시라고 뭐 그렇게 될 법한 사랑이라는 영화와 라파무 스펙타클, 그러니까 뭐 멋진 여자 정도 번역이 되겠죠. 앞의 영화는 한 살인마가 경찰에 쫓기면서 겨울에 프랑스 남부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면서 겪는 고독과 쓸쓸함이 영화 가득히 펼쳐집니다. 그리고 라파무 스펙타클에서도 이 영화는 그 살인광 시대 혹시 보셨습니까? 채플린의? 네, 봤어요. 그 영화 보면은 채플린이 계속 결혼하면서 돈 많은 미망인들을 죽이고 돈을 갈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자판 살인광 시대라고 부를 만합니다. 여자가 돈 많은 남자들과 결혼하면서 명 짧은 남자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돈을 벌지만 결국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는 이야기인데 이 뻔한 이야기를 클로드 르루시는 아주 새롭게 찍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남과 여가 등장합니다. 1966년 깐느를 우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1966년도 깐느는 깐느 영화제 20주년 기념이었었지만은 그야말로 오욕의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선 알랑 레네 감독의 전쟁은 끝났다라는 영화가 거의 그랑프리가 확실시되는 영화였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 그 예술 영화를 그 꼽는 자리에서도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이 영화가 스페인의 망명 작가인 그 정치소설가죠. 호레 생프랑의 정치적 시나리오로 영화를 찍는 바람에 스페인 정부의 항의에 부딪혀서 좌절됐습니다. 게다가 소련의 영상 시인이라고까지 알려진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안드레이 르블레프가 이미 공식 경쟁 부문에 선정되어 있었지만은 소련 정부에서는 이 영화가 반사회주의적 영화라고 해서 필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기간 동안 결국 개봉되지 못하고 이 영화는 프랑스 문화성 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앙드레 말로의 요청에 따라서 68년도에나 초대되게 되었었습니다. 영화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두 작품이 갑자기 탈락하는 이변이 생긴 것입니다. 영화제는 계속 파행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결정되자 이탈리아의 아주 가장 재능이 있었던 영화 감독이 하나인 피에르 파올로 파솔리니의 작은 새, 큰 새라는 영화가 공식 경쟁에 끼어 있었는데 이 두 편의 영화가 양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결국 거부당하자 수상 결과에 관계없이 자기는 수상에 대해서 거부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깐느 영화제를 떠나버렸습니다. 영화제 도중에요. 또한 여기에 항의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트리포가 화씨 451도의 출품을 거부했고 로베르 브레송의 발타자르를 따라서는 걸작이 있습니다. 이 영화도 역시 로베르 브레송이 여기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 영화의 경쟁 부문에서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상당히 말이 많았던 영화잖아요. 그때는. 깐느 영화제는 텅 빈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66년 5월 20일 금요일 아침 수상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상작은 클로드 르루시의 남과 여였습니다.
발표되자마자 그날 아침 누벨 옵세바테르의 영화 소식은 스캔들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합니다. 르피가로지는 타락한 깐느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포지티프는 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프랑스의 우익 영화 평론주로 유명한데요. 3분짜리 영화 만드는 챔피언, 광고 영화의 명장. 그러나 1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자 그는 헐레벌떡 같은 영화를 흉내내기 위해 헐레벌떡거리기 시작한다. 물론 여기서의 헐레벌떡이라는 것은 장르 고다르 감독의 내 멋대로 해라입니다. 내 멋대로 해라의 원제는 아부드 수프리인데 그 아부드 수프리라는 말은 불어에서 헐레벌떡이라는 그 표현인데요. 즉 그 내 멋대로 해라 같은 새롭고 참신한 영화를 흉내내려 노력했지만은 그는 헐레벌떡한 것에 불과하다고 그 비웃고 있습니다. 완전히 악평들이네요. 까이디 시네마도 여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각본, 대사, 감독, 촬영을 모두 담당하여 영화를 찍는다는 점에서 클로드 가장 완벽한 의미에서의 영화 작가일 것이다. 그는 시인이 시를 쓰듯 모든 것을 스스로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부이다. 그것을 그는 어떻게 다루는지를 모른다. 그저 고다르의 아류가 되어 흉내를 낼 뿐이다. 고다르가 즉흥 시인이고 트리포가 서정적인 에세이 작가이고 장 르쉬가 장거리 런너라면 클로드 르쉬는 거기서 그저 빨리 찍는 기술과 진부한 멜로드라마와 카메라의 기록만을 배워왔을 뿐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모두가 퇴장한 깐느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고다르가 깐느를 떠나 유료 고속도로 입구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후배 감독 클로드 르르슈와 마주쳤습니다. 흥분한 르르슈가 그랑프리에요 하고 외치자 고다르가 웃으며 지나쳐 가며 대답했습니다. 설마. 르르슈는 원래 그 시네마 베리테에서 출발한 기록영화 감독입니다. 그 시네마 베리테라는 것은 아마도 그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시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60년대에 유행했었던 기록영화 방법인데 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이 사람들을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반응을 일일이 카메라에 담아서 이 사람들의 반응에 진실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시네마 베리테, 진실의 영화라는 뜻입니다. 불행히도 르르슈는 이 진실의 영화를 찍는 시네마 베리테에서 이것을 상업 영화의 틀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거의 완전한 하나의 형식으로 완성된 것이 남과 여입니다. 남과 여는 촬영 일수가 21일입니다. 3주 만에 영화를 다 찍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텝진은 자신이 감독의 촬영에 각본에 편집까지 했으니 1인 몇 억입니까? 스텝진이 총 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영화는 경제성의 영화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입니다. 문제는 르르시가 이것을 일종의 깜짝쇼 같은 영화로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전통은 커다랗게 리얼리즘과 표현주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영화에서 영상이 갖는 기계복제의 상상력과 현실성 사이에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진실을, 메시지를, 의미를, 역사에 대한 해석을, 인간의 삶에 관한 세계관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에 무관할 수는 있습니다. 단 상업 영화라면 클로드 르르주는 욕심 많게 두 가지를 모두 잡으려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로부터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르르슈는 영상이 주는 쇼크, 영화 문법의 반칙을 통하여 영화의 구경거리를 강조하려 들고 있습니다. 남과 여는 일종의 속임수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드는 방법은 점프컷과 사운드와 화면의 분리, 프레임 바깥과 안의 분리라는 방법으로 영화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는 사람에게 영화에 관한 사고보다는 일종의 CF적인 유치한 표현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3분 뮤직쇼, CF는 짧은 시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영화에 대한 깜짝 쇼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CF의 목표는 상품을 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으로 큰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CF에서 작품성을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르르슈는 CF를 찍는 이 과정에서 그 자신의 영화적인 재능이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그도 희생자입니다. 그는 장면과 장면 사이의 여백, 한 편의 영화가 지니는 호흡, 이 모두에서 클로드 르루시의 영화를 보고 있으면 숨이 가빠질 지경입니다. 그는 한 편의 영화를 찍는 대신에 수많은 시츄에이션을 찍는 것입니다. 즉, 같은 내용의 시퀀스를 계속 변형시켜서 같은 상품을 다른 방법으로 계속 찍는 것과 똑같이 다른 방법으로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결시키는 방법 또한 철저하게 CF적입니다. 즉, 화면을 음악으로 꿰매는 것입니다. 르루시의 미학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이고 두 번째는 이스트만 코닥 필름의 롱쇼트 감도입니다. 60년대 르루시는 유난히도 클로즈업을 못 찍는 감독이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클로즈업이란 표정의 드라마, 일종의 관념 상태, 시간의 정지입니다. 그런데 르루시는 롱숏으로 그저 사건을 구경하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것인가만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르루시의 진가는 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르루시는 남과 여가 성공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고 일부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른바 영화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필름 트레즈라는 영화사를 세웠습니다. 이 필름 트레즈 하면 필름 13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클로드 르루시의 알파벳 철자가 모두 13개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사를 그렇게 지었는데 사실 13 그러면은 그 서양에서는 그렇죠. 나쁜 숫자죠. 그런데 르루시는 이 13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라는 미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화사를 차렸고 상업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르루시는 얘기합니다. 영화만의 흥행으로 성공하는 시절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르루시는 필름 트레즈에서 영화를 찍고 주제가를 만들고 레코드를 제작하고 그리고 영상소설이라는 이름의 싸구려 소설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종합회사로서 성장시킨 셈입니다. 클로드 르루시가 영화로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만들고 또 영화를 찍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르루시가 오늘날 뮤직비디오의 선구자가 되었으며 CF 방법으로 영화를 사고한 첫 번째 감독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르루시가 진짜 시네아스트인지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가이드 시네마의 영화감독 사전을 보면은 르루시의 항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감독이라는 이름의 치욕, 이것이 바로 클로드 르루시다. 그는 아주 약삭빠르고 잔재주가 넘치며 게다가 어떻게 찍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인지 순발력 있게 계산할 줄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의 감수성이 천박하며 게다가 상상력이 부족하여 화면은 중원, 부원, 동어 반복하고 있다. 르루시는 세속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영화를 10년간 퇴보시켰다. 프랑스 영화에서 르루시는 누벨바그 작가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르루시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네. 글쎄요.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지금 개봉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영화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평론을 쓰고 있는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아무 말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원래 상영 시간은 3시간 16분인데 국내 공개판은 2시간 10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1시간 이상을 잘랐군요. 그렇죠. 1시간 6분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야말로 불구가 된 것입니다. 르루시가 아무리 상업영화 감독이고 그의 재능이 아무리 삼류라 할지라도 그의 영화에 이렇게 멋대로 손을 대는 것은 일종의 범죄 행위이고 속임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에게 누군가 틀림없이 사죄를 해야 됩니다. 말로의 교향곡이 아무리 길다 해서 멋대로 잘라내고 웅베르토 에코 소설이 일부 지루한 부분이 있다고 생략하지 않는 것처럼 영화는 잘라내서는 안 됩니다. 즉 클로드 르루시는 2번 저주받은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한데요. 마치 클로드 르루시 감독의 난타전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는데 정성희 씨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예술 영화의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감독들이 사실은 어떠한 이유
그 뒷 배경이 잘못된 평가에 의해서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평의 대부분이 일본 영화, 일본 평이었고, 그런 잘못된 문화적 전통에 의해서 우리도 잘못된 평을 얻고 마치 환상을 갖기 쉬운데, 그럼 환상에서 영화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진실된 면을 바라보자,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수입되는 영화에 제발 가위손 좀 대지 말라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라벨 이스투아르,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서 듣습니다. 파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C'est en suivant le fleuve que l'on atteint la mer. Et la mer, c'est ici, regarde, à droite, à gauche, devant, derrière, c'est Paris, la mer. Et on va en trotter, on va aller pousser. Paris, on est là. On est là. Paris, on est là, va, t'inquiète pa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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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신 파리였습니다. 서울 잠실 시영 아파트의 성웅수 씨. 영화 이수, 굿바이 어게인에 삽입된 브람스의 교향곡 제3번 3악장에 어떤 여자가 아주 감미롭게 가사를 붙인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 곡인 것 같습니다. 영국 여배우 제인 버킨이 부릅니다. Baby Alone in Babylon. Noyé sous les
Pontiac, de Cadillac, de Bentley, LA, de Rolls Royce et de Buick dans la nuit métallique. Babylone, Babylone noyée sous les flots de musique électrique, de rock'n'roll. Tu recherches roll, tu recherches les studios et les traces de Monroe, les strass et le stress du ZDS de Los Angeles. Babylone in Babylone noyée sous les flots de lumière, de poussière, d'étoiles éphémères, du rêve d'éternité. Hélas, tu vas la trouver. Babylone in Babylone noyée sous les flots de tes larmes et de charme, de la vue du crépuscule. C'est le Sunset Boulevard qui serpente dans le noir. Babylone in Babylone noyée sous les flots des sunlight de Malibu. Petite star inconnue, tu n'as vu que l'étoile de la police fédérale. 제인 버킨이 부른 Baby Alone in Babylon, 브람스 교향곡 제3번 3악장에 가사를 붙인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TV 미니 시리즈 걸어서 하늘까지의 주제가 장현철이 부르는 걸어서 하늘까지입니다. 광주 계림일동의 박현정 씨,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소년, 대구 만촌이동의 최진호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노래 함께 저는 인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